안녕하세요. 조정상입니다. 통통 토크쇼 19회차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이 방송 연출자시죠? 서산포스트 가재군 대표님이 오늘 방송에 놀라운 분을 섭외하셨습니다. 제 옆에는 민선 7기 서산시를 이끌고 계시는 맹종호 서산시장님이 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시장님. 네, 안녕하세요. 서산시장 맹정호입니다. 아, 네. 아, 잘 들으셨죠? 네. 네. 저보다 더 긴장을 하나요, 아, 지금 이렇게. 예. 제가 긴장이 되는데요. 아무튼, 네. 엄청 바쁘실 텐데, 이렇게, 저희 통통 토크쇼에 출연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요즘 코로나19로 우리 시민 여러분들 뵙고 싶어도 뵙기가 좀 힘든데, 네.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시민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우리 조정상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지난번에 시장실에서 네. 충남방송에서 해가지고 한 거 있었잖아요. 한 번 있었습니다. 네. 저는 그때 방송 봤어요. 그러셨군요. 네. 좀 네. 방송이 어땠나요? 아니, 되게 좋았어요. 아나운서분이 확실히 아나운서다 보니까, 네. 저처럼 이게 아마추어랑은 수준이 다른, 그렇더라고요. 전문 MC랑 네. 방송하는 거에 편할 수도 있고요. 네. 그렇지만 또 전문 MC랑 하면 어느 정도 형식을 갖춰서 질문도 하고 답변을 하잖아요. 네. 근데 오늘은 좀 더 편안하게 네. 저의 진심을 담아서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지금 19회차라고 하셨죠? 네네. 전문가 다 되셨습니다. 네. 이 말씀이 아주 좋습니다. 되게 감사하기도 하고, 어쨌든, 요즘에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네. 제가 알기로는, 네. 거의 매일 집에 늦게 들어가시고, 맨날 술 드시고 그랬던 걸 알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집에 일찍 들어가시겠어요. 바로 잡을 말은 있네요. 맨날 술 마시고 늦게 들어간 적은 없었습니다. 네, 그러시구나. 저는 초저녁잠이 많기 때문에 네. 늦게까지 네. 별빛을 보면서 다닌 적은 없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네.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지속되고 또 서산시의 방역을 책임진 사람으로서 우리 시민 여러분에게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 스스로 방역 지침 수칙을 어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기가 시간이 빨라진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보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네. 요즘에는 조금 이제 코로나 발생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뜸해져서 그러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네. 초창기에는 막 새벽에도 확진자 나오고 그러면, 새벽에도 달려 나오고 그러는 것 같던데요. 초기에 우리 시에서 3월 9일인가 10일인가 이제 하나투탈해서 환자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는데, 왜 꼭 밤 10시 새벽에 이렇게 환자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꼭 주말이면은 환자들이 나와서 사실은 초기에는 긴장도 많이 했고 대응하다 보니까 날밤을 샜던 날도 그쵸. 진짜 많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집에 있다가 전화 받고 뛰쳐나가는 거죠. 전화 받고 뛰쳐나가고요. 산을 좋아하다 보니까 산에도 종종 갔는데 산 정상에서부터 뛰어서 내려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때 생각하면 좀 끔찍합니다. 네, 어렵습니다. 참. 어쨌든, 근데 시장님 나오신다고 그래가지고, 저도 나름 이제 어떤 질문 드려야 될까, 또, 시장님한테 이제 시민들이 어떤 점을 이제 궁금해 할까 되게 고민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준비한 질문은 미리 말씀드리는데, 일단 시장님의 시정 운영에 대한 비전, 그 다음에 초창기였었죠. 터미널 이전과 수석동 도시개발 문제. 이건 또 작년에 있었던 문제, 이제 불거진 문제였는데, 시청 신청사 건립에 대한 견해. 그리고 양대동, 그리고 양대동 소각장이죠. 소각장. 지곡 3패장. 그리고 또 최근에 또 간월도 근처에 태양광 발전소 그런 문제. 그리고 최근에 또
도비산 토사 채취하고 광산 개발 이런 문제가 또 네. 지역사회에 핫하더라고요. 그런 네. 얘기. 그다음에 가로림만 그리고 운산 휴양림 자몽저수지 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서산의 그 관광 패키지일 가능성이 높은데 될 가능성이 높은데 요런 이야기. 육아 지원센터 건립에 대한 포부. 제가 보기엔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요런 거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하는데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좀 줄일까요? 아니, 간단한 질문 답변이라고 해갖고 지금 질문 건수 제가 메모하다 보니까 10건이 넘어가는데요. 아니, 저도 일단은 제가 적을 때는 일단 다 적는다고 적었는데, 이거 반칙 아닌가요? 이거, 이렇게 되면 한 2부로 편성해서 두 개를 아이고, 해야 되나? 오늘 끝내는 거로 하겠습니다. 아, 예. 어쨌든 짤막짤막하게, 네. 대체적으로 다 공식적인 이제 시장님의 견해는 이제 다 나왔던 거라서, 네. 이제 짤막짤막하게 말씀해 주시고, 나머지는 이제 기사나 이런 거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보면 지인들하고 대화를 좀 나누다 보면, 맹 시장님 이야기도 나와요. 나오다 보면 이제, 대체적으로 그 시민들하고 소통하고, 네. 이렇게 민주적으로 시정을 운영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네. 정말 탁월하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온통서산, 그건 뭐 상도 받으셨잖아요. 네. 온통서산, 요런 건데, 아무튼 요런 거와 관련됐을 것 같긴 한데, 시장님의 시정 운영 방침이나 철학, 뭐 이런 게 간단하게, 예. 제가 서산시장에 도전을 해야 되겠다. 라고 마음 먹었던 거는 제가 시장이라는 어떤 자리에 대한 욕심보다는 시를 이렇게 좀 이끌어 보겠다라는 어떤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제가 살아온 삶이 그래도 우리 사회가 좀 더 좋은 사회, 그 좋은 사회라는 것은 주민들이 주인이 되는 사회였거든요.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지난번 선거를 통해서도 저는 시장의 어떤 권위 이런 것을 강조하기보다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시정에 많이 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선거 때 내세웠던 구호가 시민의 서산, 시민의 시장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2년 반 조금 넘어서고 있는데 우리 시정에 시민 여러분들의 참여를 많이 이끌려고 저는 이것은 지방자치시대의 단체장이 가져야 될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정을 이끌어가는 일들은 당연하고 시대의 요구고 또 시민의 요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동의하시나요? 예. 좋고요. 근데, 그렇게 답변 길게 하시면은, 1시간 넘어갈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아니, 좋았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거는 시정을 운영하는 그런 메커니즘이라 해야 되나? 네, 네. 그런 거잖아요. 근데 보면, 시장이 되려고 하셨던 분들이나 되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서산시를 어떻게 이제 바꿔야 되나, 뭐, 대산, 성현은 네. 공업단지, 네. 뭐 이런 그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맹종호 시장님이 그리는 서산의 그림은 어떤 게 있을까? 예. 대개들 시민 여러분들을 설득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도로를 뚫는다, 기찻길을 놓는다, 뭐 이런 거로 시민들을 설득하기는 쉬워요. 그렇죠. 그런데 비행기도.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을 이끌어가는 사람의 생각은 철학이 좀 담겨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서산시가 어떤 시가 되었을 때 진정으로 좋은 서산시냐? 사람마다 차이는 있을 겁니다. 저는 사람들이 좋아서 서산이 살기 좋은 동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이웃 간의 정도 있어야 되고 공동체가 다시 회복이 돼야 되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서산시를 고민하면서 서산의 사람들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잘 될 때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정해져야 거기를 가기 위한 길들을 놓을 거 아니에요. 저는 지금까지 시정은 방향이 없이 길만 여러 갈래로 놨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이제는 분명한 방향을 세우고 거기에 맞는 일들을 구상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어떤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서산이 갖고 있는 것 중에 우리가 또 지금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서산의 환경 문제를 걱정하는 시민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그리고 지난 30년 동안 우리 서산시가 성장을 해왔는데 이 성장이 지속될 수 있느냐. 지금 점검을 하고 진단을 하고 그럼 새로운 서산의 30년, 서산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이따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몇 가지로 압축해서 말씀드린다면은 우리 서산시가 농업, 대산의 석유화, 성연지국의 자동차 산업 위주로 도시가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다 농업이나 석유화학이나 자동차 산업이 또 위기거든요. 그럼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저는 우리의 농업은 좀 지속 가능한 농업이 돼야 되겠다. 지속 가능한 농업이 되기 위해서는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의 주체들이 어떤 보람과 성과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땀을 흘릴 만큼 벌어야 되잖아요. 그런 농업들로 바꿔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석유화학 산업, 대성공단 같은 경우는 정제 산업, 1차 석유화학 산업 위주였는데 사실은 이것은 후진국 산업이거든요. 그리고 다른 중동이나 중국이나 여기서 막 쫓아오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것을 가지고 세계 경쟁력을 갖기 어렵기 때문에 정제와 1차 석유화학 산업에서 첨단 정밀화학 쪽으로 가야 되고요. 자동차 산업 마찬가지잖아요. 서산에 있는 자동차 관련 기업들이 주로 내연기관 위주의 엔진, 변속기 이런 것을 만드는 회사들인데 자동차 시장이 이제는 전기나 수소나 자율주행 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자동차 산업의 구조들도 좀 바꿔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린다면은 서산이 취약한 구석이 있어요. 뭐냐? 관광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관광산업은 돈이 안 들고 한번 만들어지면은 지속 가능성이 보장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서산의 관광산업들을 키워야 되는데 어떤 관광산업이냐? 서산시가 갖고 있는 장점을 살리는 관광산업이에요. 가야산 중심의 역사문화재, 그리고 가로림만, 천수만이 갖고 있는 생태자원, 이런 것들을 엮어서 관광산업을 키워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농업과 석유화학, 자동차 세 바퀴로 서산시가 왔다면 관광산업이 추가되면 네 바퀴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서산시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서두에 이제 시민 중심, 사람 중심의 서산시가 돼야 된다고 하는데 좀 막연할 것 같아서 부연해서 설명드린다면은 우리 시민들이 서산에 느끼는 갈증들이 좀 있습니다. 교육, 의료, 문화, 체육 분야가 취약하거든요. 물론 대중교통도 취약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의 어떤 행정 역량들을 모아서 좀 개선을 하고 그걸 통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 서산 도시에 대한 애정 이런 것들을 키워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조금 말씀드리다 보니까 너무 길어졌네요. 네, 말씀하시다 보니까 말씀하시다 보니까 삘 받아서 그냥 막 갖고 나가시는 근데 뒤에 이제 사실 질문지에 보면 이제 나중에 관광과 관련된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이따 다시 한번 질문 주시죠. 그럴까요? 나중에 다시 한번 할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순서에 입각해서 원래 시장 취임하신 다음에 양대동 소각장 문제, 수석동 도시개발 문제 이런 거를 되게 일사천리로 매듭을 지었어요 처음에. 그러고서는
대체적으로 큰 무리 없이 잘 마무리 지었다는 평가가 많은데요. 네. 근데 일각에서는 또 뒷맛이 개운치 않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네. 보면은 양대동 소각장 문제에 있어서 이 네. 얘기는 왜 계속 뒷말이 나오는 걸까요? 뒷말이 맞나요? 아니 뭐 계속해서 주민들에서 승복은 하지 않고 승복을 네. 해서 계속해서 하고 있죠. 일단은 어떤 정책이 결정됐을 때 모두를 다 만족시키는 정책은 없다고 봐요. 재난지원금과 관련돼서 일례를 듣다면은 모든 국민한테 다 준다면은 우리가 피해가 더 많은데 왜 주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피해가 큰 사람 위주로 지원하면은 우리도 힘든데 왜 안 주느냐 이러거든요. 어느 정책이 맞고 틀리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양대동 소각장 문제도 우리 시의 정책 방향이 시민 여러분들이 정해준 대로 이제 계속해서 추진하기로 결정은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100% 모든 시민들이 뭐 동의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시민 여러분들이 스스로 참여해서 토론하고 고민을 해서 내린 결론이잖아요. 이 결론에 대해서는 존중을 해줘야 됩니다. 여러 과정을 통해서 민주적으로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 나는 만족하지 못한다, 반대한다고 하면은 우리 사회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과를 존중해주는 문화, 이것이 민주주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결론을 내리기까지 과정들이 우리 시가 투명하지 못했다든지 비민주적이었다든지 행정의 일방적인 결정이었다든지 했다면은 비판을 달게 받겠습니다만, 그런 과정들이 아니었잖아요. 우리 이 자리에 조종상 위원장님도 참여하셨는데 공론화 위원회 과정과 결정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위원장님도 결과에 대해서는 나의 생각과 달리 결정이 났을지는 모르지만 그 과정과 결론에 대해서는 존중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단은 저는 그때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했던 네. 사람으로서 그 과정 자체는 되게 공정하게 진행이 됐었고, 근데 다만 이제 제가 중간에서 이제 이러이러한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네. 할 말씀이 많을 네. 텐데 그 말들을 조금 더 과감하게 들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근데 네. 어떻게 보면 공론화위원회가 이제 그 양적인 그 균등 이거를 네. 추구하다 보니까 찬성에서 3명 들으면 반대도 한 3명만 들어야 된다. 이렇게 어떻게 기계적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반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불만이 더 많으신 것 같기도 한데요. 제가 참여했었던 사람으로서 그 과정 자체는 아주 공정하고 잘 진행이 됐습니다. 일단은 지금 자원해수시설 소각장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는 그 걱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시장인 저로서 시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걱정을 덜어드려야 돼요. 시민들의 걱정은 자원해수시설 소각장이 가동되었을 때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환경과 건강과 주거 여건에 대한 걱정들이 있는데, 그 걱정들을 줄여드리는 것은 시장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 공론화위원회 결과를 존중한다고 했을 때도 제가 이런 것을 담보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에 대해서 그죠. 설명을 드렸어요. 민간 위탁 안 하시겠다고. 네, 처음에는 이거를 개인 민간 업자한테 소각장을 맡겨서 짓고 그 돈으로 짓고 그들에게 운영권을 주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죠. 민간 자본 기업들한테 맡겨놓으면은 이윤을 추구하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정사업으로, 시의 재정사업으로 전환을 했고 시에서 직접 운영하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이옥신과 관련돼서도 말씀들을 주시는데 소각장 자체를 규정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배출 오염물질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하죠? 예. 있을 텐데 그거 이하로 우리 시가 이제 설계를 하겠다. 그리고 다이옥신에 대해서는 분기별 뭐 1년에 한 번 채취가 아니라 상시적으로 채취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이것을 서산시가 또 잘 운영하는지 우리가 잘한다고만 얘기해서는 설득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시민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어떤 기구를 통해서 이 운영 자체를 투명하게 운영할 계획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들 걱정이 많으신 거로 알고 있지만 우리가 시민 여러분들의 걱정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오늘 방송을 통해서 드립니다. 그 문제도 있었잖아요. 그 정보 공개 그거 소송에서 네. 서산시가 패소하는 바람에 공개를 해야 되고 뭐 그런 문제도 있지 않았었나요? 그거는 제가 좀 보니까 안타까워요. 공개할 정보들은 저는 그냥 공개하면 되는데 그죠? 그걸 왜 공개를 안 하는 거예요? 좀 오래 묵은 일입니다. 네. 오래 묵은 전 일이었어요. 시장님 계실 때 오래 묵은 일이다 보니까 네. 제가 그 네. 부분까지 말씀드리긴 뭐 네. 하고요. 가급적 저는 많은 정보들을 시민 여러분에게 그게 되게 공개하고 필요한 것 있습니다.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또 이제 수석동 도시개발 요 문제는 네. 어떻게 보면은 이 문제를 시장님은 어떻게 풀었었냐면 개발 면적은 줄이고 네. 대신에 이제 도시개발은 계속해서 추진해 나간다고 이제 그 입장을 정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근데 어쨌든 도시개발의 핵심은 터미널 이전이 네. 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일단은 터미널 이전은 가능한가요? 하실 건가요? 어떻게? 수석동 도시개발과 관련돼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전임 시장께서 수석동 도시개발을 한다고 발표를 했죠. 그리고 나서 찬반이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청 앞이 또 상 소란스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취임하고 1년 내에 이 문제에 대해서 갈등 매듭을 풀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1년 안에 그 문제를 풀었습니다. 수석동 도시개발과 관련돼서 이제 터미널 이전 문제가 같이 포함되다 보니까 찬반이 치열했죠. 저는 찬성하는 분들도 열심히 만났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열심히 만났고 전국의 터미널 전문가들을 불러서 자문도 구하고 도시계획 전문가들도 불러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였잖아요. 찬반을 가진 분들이 모여서 토론을 했고 서로의 주장에 대해서 저는 공감하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시가 마련한 것이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이 당초 규모보다는 조금 줄여서 왜냐면은 인구 증가 추계가 당초 계획대와 지금과 잘 안 맞았거든요. 지난주 임재관 의원님 그 얘기 하셨었어요. 네. 우리 시가 20만 명이 못 넘는 시로 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은 30만, 40만, 50만 명 됐으면 좋겠죠.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현실은 또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구 증가 추이를 현실화시켰던 것이 하나가 있었고요. 터미널 이전과 관련돼서는 그때 말씀드린 거는 몇 가지 조건을 얘기했습니다. 터미널 이전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 짚고 넘어갈 일은 지금 있는 서산 공용버스 터미널이 시게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시민들이 서산 터미널이 시건 줄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시장이 옮기면은 옮기는 거야 보다 이렇게 터미널 생각하는데 사장님도 계시죠, 사장님 따로. 터미널 민간 사업자가 있습니다. 네. 터미널 옮기려면 그 사업자가 동의해줘야 되거든요. 지난번 토론할 때 불렀어요. 사장님, 시민 여러분들이 터미널 옮겼으면 좋겠는데 옮기실 겁니까? 했더니 옮기기 어렵다고 말씀도 사실은 주셨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는 시장의 의지도 분명 중요합니다만 터미널이 시거가 아니기 때문에 시장의 결정에 따라서 모든 것이 될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그렇죠.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터미널 이전이 뭐 확실치 않다면, 터미널 이전이 시의 의지대로 확실치 않다면 이 도시개발의 성공 여부도 확실치 않다는 얘기가 아니요. 제가 터미널을 옮기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분명히 네. 수석동 도시개발구역 내에 터미널 용지를 만들어서 네. 때가 되면 터미널을 옮기겠다 이렇게 말씀을 음. 드렸는데 그 때가 언제느냐는 거죠. 저는 그 때는 무진 빨라질 수도 있고 네. 늦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터미널 이용하시는 분들이 인구 증가와 맞물려서 좀 늘어날 필요가 있다. 그게 첫 번째 하나였고요. 그거는 유상권 전임 시장 때 말씀하셨던 서산시 인구가 25만 명 수준이었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전임 시장께서 터미널을 복합 터미널이라고 했나요? 제가 민간 그게 공용 복합 터미널. 그게 뭐를 정확하게 의미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터미널뿐만 아니라 뭐 그렇죠. 쇼핑센터나 문화센터나 같이 들어가서 그렇죠. 민간에서 개발하는 예, 방식이었다고 그렇죠. 예.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민간 사업자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민간 사업자가 나와야 되는 거고요. 민간 사업자가 나오면 기존 사업자가 사업권 포기해야 되는 건가요? 뭐 기존 사업자가 민간 사업자가 될 수도 있겠지만 쉽지는 않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지 인구 기준만 놓고 보기도 어렵고요. 민간 사업자가 나온 때까지를 또 기다릴 수만은 또 없는 거거든요. 터미널은 또 노화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이전 시점이 결정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인구가 막 증가 좀 했었으면 좋겠어요. 빨리 25만, 30만 명 가고 지금의 터미널에서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 와서 빨리 좀 옮겼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죠. 인구가 엄청 늘어나서 지금 터미널로는 수용이 도저히 불가능할 때는 이견 없이 다들 이전하는 거에 찬성할 것 같은데, 근데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석동에 가면, 특히 네. 저처럼 시내에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디 갔다가 버스를 이용하고 갔다가 왔을 때 돌아오려면 대중교통을 한번 또 이용해야 되는 문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좀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문제는 있지만 우리 서산시가 수석동 도시개발을 하고 수석동 도시개발지 내에 공용버스 터미널을 부지를 만든 이상 저는 그때가 언제라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그런 여러 불편한 점이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그런 불편함들은 좀 큰 정책 결정에 좀 따라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렇죠.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정책을 세우셔서 이제 시장님이나 이제 서산시 저기가 정책 결정 단위에서 옮겨야 되겠다 결정을 하면 어떻게든 지금 현재 사업자와 적극적인 협상에 나서겠죠. 뭐 그게 보상 문제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사업권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요 문제에 있어서는 그 서산 시민들의 여론은 좀 찬반이 팽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전하자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기도 하긴 한데 어쨌든 이 문제는 어떤 시장님의 뜻이 그렇다는 거를 좀 알고 입장과 네. 처지에 따라서 뭐 달리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사항은 서산시가 수석동 도시개발 터미널 이전과 관련돼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정책을 결정을 했고요. 그 정책 결정 이후에 사실은 지역의 갈등은 크게 줄었다. 많이 줄어들었어요. 크게 줄었다. 아까 자원의 해수 시설처럼 모두를 만족하는 결정은 아니더라도 갈등은 크게 줄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도 같이 공감해 주실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요 발표하면서 무릎을 탁 치면서 신의 한 수다 이랬는데 아무튼 그랬습니다. 근데 어쨌든 모두가 그 불만
불만 있는 분들이 없다는 얘기는 또 모두가 다 만족스러운 그런 안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 네. 아무튼 예, 그 부분을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요. 또 이제 신청사 작년에 네. 서산시청 신청사 건립해서 입지선정위원회 네. 구성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진행이 안 됐던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데 임재관 시의원님이 작년에 시정질문에서 네. 이제 원래 지금 현재 부지를 리모델링 재건축하는 게 원래 계획이었었는데 이게 충청남도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네. 반대인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요청해서라도 현 위치에다가 다시 재건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는데 요거는 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난번에 임재관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을 주셨고 다른 도시의 사례를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가 어떻게 했나 봤더니 문화재 보호구역에 대한 형상 변경은 아니었고요. 주변 구역에 대한 변경이었습니다. 자세히 알아봤더니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질문에 있어서 정확성은 좀 따져볼 문제인데요. 저는 임재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는 현 청사를 포함한 인근에 신청사를 짓는 것도 검토해달라라는 의견으로 받아들였고, 그거는 신청사와 관련돼서 많은 입장들이 있는데 그 입장 중에 저는 하나의 입장으로서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하실만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원해수시설, 수석동 도시개발처럼 시장이 독단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 없이 정했을 때 이 사업 자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는 임재근 의원님의 말씀도 시장이 알아서 그냥 어느 곳을 찍어서 가라라는 주문은 아니었다고 그렇죠. 봐요. 아마 저를 설득하는 말씀보다는 시민들을 설득하는 말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신청사와 관련돼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 정하겠다라고 했던 당초의 생각과 지금의 생각에 변화는 없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어디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엄청 그 말씀을 되게 평상시에도 뵙다 보면은 그 말씀을 되게 좀 조심스럽게 하시더라고요. 되게 보면 입이 무거운 정신이세요. 또 이제 다른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입이 무겁습니다. 그 시장님 취임하기 전부터 이제 그 삼패장, 소각장 이런 문제 이슈가 많았었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또 태양광 발전소 막 그 시내 곳곳에 막 붙어 있잖아요. 뭐 태양광 발전소 반대한다 뭐 이런 게 있었고. 골치 아파 죽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지난번에 말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거하고 최근에 또 도비산 토사 채취, 광산 개발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 환경 관련된 이슈들 좀 종합적으로. 태양광 허가 신청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 시에. 특히 정부가 지난해부터 염해 간척지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타용도 사용을 승인해 줬거든요. 즉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게끔 허가를 해줘서 우리 서산에 간척지가 많잖아요. 그렇죠. AB지구, 뭐 대오지, 여러 간척지가 있는데 이 간척지에 태양광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뭐 광산 개발이나 토사 채취장 때문에 또 민원들이 있는데, 저의 기본적인 입장, 서산시의 기본적인 입장은 첫 번째는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이 시설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오케이 같이 살자 해주신다면은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좀 뭐라고 할까요? 재량권을 조금 편안하게 결정을 할 거고요.
그렇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정책을 가급적 결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이 다 찬성한다고 해가지고 그렇죠. 시의 판단과 너무 벗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또 그렇죠. 부정적이에요. 일례로 뭐 지역에 태양광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주민들이 많이 동의를 해줬어요. 아, 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거기는 우량 농지이고 철새 도래지예요. 천수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지역 주민의 수용성, 그리고 두 번째는 시의 장기적인 미래를 보고 정책을 결정해 나가겠다라는 거고요. 가급적 우리 주민들의 입장과 같이 교회를 같이 하겠다라는 약속 드립니다. 사실 근데 도비산도 그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관점에서 예, 바라보고 예. 있고요. 다만 시장으로서 이제 어려운 점은 이런 것이 다 시장의 권한뿐만 아니라 도지사님이 갖고 있는 권한이 있을 수도 있고 중앙부처의 장관이 갖고 있는 권한일 수도 있고 또 법으로서 인허가를 해주게끔 되어 있는 부분도 참 많이 있습니다. 시장이 법을 만드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시장이 또 도지사도 그렇죠. 아니고 장관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법의 규정과 현실과의 간극들이 있을 때 사실은 저도 고민스럽고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지난번 지금 아시겠지만 오토밸리 산업 폐기물 매립장 관련해서 네. 행정소송 중이잖아요. 네. 거기에서 1심 판결에서 어떻게 보면 사업자가 패소를 한 경우 이게 있었는데 네. 그 판결 내용을 보면 그 지자체장의 그 재량권을 많이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때 이제 판결이 났었던 거는 조건부로, 그러니까 오토밸리 내에서만 네. 나는 폐기물 매립하라는 건 조건부로 허가를 내줬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업자는 부당하다. 이거를 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때 그렇게 허가는 받았어도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 이랬는데 아니다. 그건 지자체장이 니네 거기서만 하라고 허가를 내준 거면 거기서 해야 된다라고 판결을 내린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느낀 거는 야, 지자체장이 좀 권한이 막강하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토 이용하는데 여기 적절치 않으니까 니네 여기서 하면 안 돼! 라고 결정을 내릴 수도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주민들을 걱정하고 서산시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하겠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경우가 그렇죠.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시의 어떤 원칙들은 그런 방향에서 정해 가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더 의심치 않습니다. 또 다른 얘기 할게요. 서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관광레저 산업 육성 이런 비전이 좀 있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최근 이제 많이 회자되고 있는 관광과 관련된 이제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운산 작년에 이제 엄청 정력적으로 이제 펼쳤던 운산 생해수, 그리고 최근에 또 이제 자몽 저수지 요거 관련해서는 시장님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시고 그거에 해서 서산 관광 산업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일단 몇 가지 좀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로림만 해양정원이죠. 가로림만을 포함하는 대한민국의 선남의 갯벌이 세계 5대 갯벌이잖아요. 그 갯벌 중에서 가로림만의 생태 가치가 제일 높은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보호도 하고 있고, 그렇지만 또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가로림만은 조력 발전소 문제로 많은 갈등이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저는 가로림만이 갖고 있는 가치를 잘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고 주민들의 갈등도 치유하는 게 중요하고 가로림만을 지속 가능한 곳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이런 지속 가능한 가로림만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관심과 이런 게 필요하다. 사람이 없는 바다는 또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충남도 태안군 우리 서산시와 함께 이제 해양정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사실은 예비 타당성 조사가 끝날 계획이었었는데 아직 통과 안 된 거죠.
그 에타의 항목 중에 하나가 국민 면접 설문조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조사하는 항목이 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또 코로나 핑계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못하셨구나. 면접 조사를 못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 갤럽이나 이런 데서 네. 조사 요원을 모집하는데 대면으로 한다.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는 있는데 저는 시기는 좀 늦어지더라도 해양정원은 에타를 통과할 거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건 대통령 공약상 안 할 수가 없겠네. 그리고 그다음에 운산. 운산 네. 생애 주기별 산림휴양 그렇죠. 목재수 네. 정확하게. 아이고 물 한 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너무 길어지셔서 일정이 있으신 건 아니에요? 네. 코로나19 이전에 계획한 사업인데 코로나 상황이 닥치고 보니까 우리 서선 씨가 계획을 잘한 사업이 있구나 생각이 정말, 드네요. 네. 코로나19에 우리 국민들의 여행, 쉼의 문화가 산과 바다를 찾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가양산이 갖고 있는 우수한 자원을 이용해 가지고 거기에 휴양림, 수목원, 산림 레포츠 단지 이런 것들을 조성할 계획이에요. 242헥타르 아마 국내에서는 거의 뭐 첫 번째, 두 번째 가는 큰 면적으로 조성 중에 있는데 만약에 조성된다면 우리 시민 여러분들도 많이 찾아주실 거로 생각하고 전국에서도 특히 수도권에서 많은 분들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1월 되면서 간월도 네. 관광지 개발과 관련된 업무 협약도 있었는데요. 맞다, 가는. 이런 사업도 1차적으로 이제 업무 협약이 이루어졌는데 이제 땅도 팔아야 되고 공사도 시작이 돼야 되는데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잠원동 저수지는 환경부 사업으로 일단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부라는 거는 잠원저수지의 수질을 개선하는 게 아직 9단계 정책입니다. 그래서 잠원저수지의 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이제 그 사업의 목표이고요. 그렇지만 잠원저수지는 시내와 근접거리에 있고 많은 시민들이 또 찾는 곳이기 때문에 수질 개선 플러스 시민들의 친수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이 계획들을 지금 다시 충남도와 짜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사업 내용은 최종 확정은 안 됐고요. 사업 계획을 지금 충남도에서 용역을 줘서 서산 씨하고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드립니다. 일단은 저기 수질 개선하는 문제는 농어촌 공사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더 진행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뭐 농어촌 공사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요. 네네. 환경부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네. 뭐 제가 알기로는 성일종 의원도 여기에 뭐 공약을 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관심을 갖고 예. 도와주고 계십니다. 예, 잘 협업하셔서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사실 또 제가 관심이,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이다 보니까 애들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정말 관심이 많고 열광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그리고 저 아는 분, 저랑 지인께서 최근에 이제 의료원에 그 영유아 야간 진료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육아와 이런 거 관련해서 시장님의 관심이 각별하다고 생각해서 요건 좀 자랑 한번 해주시죠. 자랑해야 되겠다. 시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고 있어요. 그 서산중학교 앞에 성린근린공원, 성린근린공원을 지금 공사가 한참이고요. 그 성린근린공원 내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짓고 또
그 자리에 가족센터를 같이 네. 짓게 됩니다. 그러면은 공원과 영유아부터 가족센터는 그러니까. 어르신까지 다 이용할 수 있는 가족의 공동체와 관련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곳으로 지금 만들고 있고요. 아마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만들어진다면은 우리 부모님들의 아이들을 데리고 갈 수 있는 곳이 많아지고 또 아이들을 맡기기도 편해지고 뭐 그래서 많이 찾아주실 것 같고 또 저거 맹시장 잘했네 하는 이야기도 좀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2월 1일부터 서산의료원에 영유아 야간 진료센터를 운영을 합니다. 그동안 야간에 아이들이 아프면은 발을 동동 그러면서 그렇죠. 같이 아파하고 안타까워하고 그랬던 많은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저도 물론 아이 키울 때 그랬는데요. 그래서 야간 진료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서산의료원과 함께 영유아 진료센터 아마 충청권에선 최초고 그렇죠. 전국에서도 기초지자체와 공공의료기관이 하는 협업 모델로서는 전국에서도 최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의료진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을 하고 의료원은 진료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릴 분들이 있어요. 그동안에 민간 영역에서 달빛 소아과라고 했나요? 유종철 원장님. 네, 하셨는데 그래서 처음에 우리 시가 야간 진료센터를 고민하면서 협의도 드렸습니다. 했는데 어려워요. 병원 경영이 좀 어려우시다는 말씀을 맞아요. 듣고 그래서 이제 서산의 의료원과 방향을 좀 돌려서 영유아 야간 진료센터를 운영하게 됐는데 정말 우리 잘하긴, 아이들이 많이 안 갔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가야 된다면 편안하게 좀 치료가 이루어질 거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2월 1일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진료를 합니다. 근데 이게 아무튼 정말 그 아이를 가진 부모들이 밤에 애들 열나고 그러면 정말 발만 동동으로 그러는데 근데 아무튼 근데 이게 손해를 많이 나겠어요. 이게 애들 저거 관련해서는 돈과 관련 이렇게 하면 안 되긴 하는데 저는 말씀드렸듯이 한 8억 원 정도 연간 의사, 간호사 인건비거든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전혀 아깝지 않다고 마인드가 멋지십니다. 네. 시간이 많이 갔네요.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는 가셔야 되나요? 아니요. 마지막으로 네. 마지막이 아닌데 뒤에 또 마지막이네요. 예,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제 시장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모 지역 신문에 서산의 미래를 위해 판을 바꾸자라는 기고를 하셨어요. 삼농혁신, 뭐 첨단 정밀화, 뭐 아까 하신 얘기네요, 그죠? 요런 것들에 대해서인데 이게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사를 한번 참고해서 읽어주시고요. 그 중에 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자동차 산업이 바뀌었거든요. 바뀌어가고 그 정점에 도심 항공교통 하늘을 나는 택시가 있습니다. SK 모빌리티 아닌가요? 근데 이 사업이 국내에 없는 사업입니다. SK 모빌리티가 최근에 그거 한다고? 아직은 가시화된 게 없는데 이 사업을 선점을 해야 되겠다라는 게 저의 욕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유명한 자동차 회사가 있잖아요. 그 자동차 회사와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서산에 예. 실증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협의를 하고 있고, 우리 시민 여러분에게 1분기 내에 좋은 소식을 전해 오, 드리려고 좋네요. 지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서산시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먹여 살릴 새로운 사업을, 선도 사업을 유치하게 되거든요. 이거 그래서 공개했다 당진한테 뺏기는 거 아니에요? 당진은 뭐 시작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와 관련된 기업들을 좀 많이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전기차와 관련된 기업들을 많이 유치를 했거든요. 예. 금년도는 전기 수소차와 관련된 기업들을 더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몇몇 기업들하고 좀 상의도 하고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작년인가 시장님하고 이제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어서 나누다가 이제 내연기관이 점점 이제 사양 산업이 되면 전기 수소차가 네. 이제 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성현도 이제 그쪽으로 전환이 돼야 되지 않느냐 네. 그 얘기를 했었는데 시장님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더니 이제 그 성과가 나오는 모양이네요. 네. 그래서 참 그리고 하나 또 궁금한 거 육아동업지원센터 그거는 준공이 언제인가요? 금년도 말입니다. 그렇군요. 시장님 임기 중에 다 되는군요. 그래서, 예, 또 가끔 생생하게 하겠네요. 생생하게 나겠네. 네. 아무튼, 또 청문회 하듯이 여러 질문을 드렸는데요. 정성껏 네. 답변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시청하는 시민들께서도 궁금한 사항을 많이 해소하실 거라 생각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시장님이 시민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한 말씀 해주십시오. 우리 시민 여러분, 코로나19 상황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지 못해서 시장으로서 늘 미안하고 안타깝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나 지난해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저는 슬기롭게 극복하고 이겨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도 모든 것이 희망만은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겨울에 자라는 나무가 더 단단해진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 시민 여러분들 힘내셨으면 합니다. 저도 시장으로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고 서산의 미래를 위한 일들을 하나씩 쌓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며칠 있으면 설날인데요. 우리 시민 여러분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설 명절 잘 세세요. 고맙습니다. 네. 여러모로 바쁘실 텐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역시 이제 시민들과 소통하는 일이라면 네. 시간, 장소,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이렇게 맹종호 시장님답습니다. 앞으로 민선 7기 서산시의 성공을 시민 한 사람으로 기원 드리고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상으로 통통 토크쇼 19회차 방송 마치려고 하는데요. 예. 시청해주신 시민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어렵게 자리내주신 맹종호 시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